네, 방금 소개받은 연성대 산학협력 단장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실 앞에 정부 총장님하고 윤유영 처장님이 연구력도 출중하시고 목소리까지도 좋으시고 발표도 잘하시는데, 저는 사실 오늘 발표 아젠다가 제가 전공 분야도 아니고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나마 주변에 같이 해주신 연구원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오늘 조금이라도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참여를 좀 활성화해서 그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도 개선하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겠는지가 아젠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연구 내용, 그다음에 그 현황을 좀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 선행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설문하고 개선 사항,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좌측에 있는 게 제가 받은 그 연구 RFP죠. 그래서 받았는데, 거기 보시면은 그 취업률을 제고하고 직업 능력 교육의 질 제고, 요 두 가지 꼭지를 고용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는데 혹시 문제가 있는지를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황을 좀 분석해야 되고 그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이게 이제 11월 말에 받았고요. 이게 시간을 이렇게 지체하다 보니까 제가 연구재단에 그 착수계를 제출해 드린 게 12월 11일이었고요. 준비 좀 해서 킥오프한 게 12월 23일입니다. 사실은 짧은 기간이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런 연구가 이제 필요했는데, 사실은 이제 취업률을 높이는 건데, 또 우측에 보시면 교육부의 발표 내용인데요. 저희는 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주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참 우수한 성과다 생각하는데요. 하단에 제가 늘 보고 있는 지표입니다. 21.3%가 1년 내에 이직을 합니다. 여기에는요, 조직 직무적 실패 이게 한 50% 정도 되고요. 급여가 안 맞아요, 지역이 안 맞아요, 이런 게 한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번에 개선하는 내용을 좀 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IMD라든지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든지 OECD 이런 데서 나오는 지표들을 보시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그다음에 HRD 역량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낮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OECD에 비교 가능한 그 나라 28개 중에는 맨 마지막에 스킬 미스매치가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전공 미스매치가 자리를 하고 있겠다, 그렇게 보이고요. 고용부의 정책 중에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한 6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를 직접 지원하는 거, 트레이닝을 하는 거, 고용 서비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선진국, 직업교육 선진국에 비하면 저희들은 트레이닝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직접 일자리 지원하는 쪽에 많이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자료고요. 다행히 그래도 작년 예산을 보니까 이 훈련 쪽에도 예산이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부총리님께서 고용부 장관님과 작년 11월 하순에 동서울대학에서 이렇게 또 협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직업교육 훈련과 고용 서비스를 연계해서 청년 일자리 지원을 하자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협약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진 차원에서 연구 필요성 목적을 조금 더 정리해봤는데요. 현재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자율 전공 선택제 이런 부분은 전공 미스매치를 해결하는데 좀 따라 올라가 보면 그게 그 문제하고 연이 닿아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고용부도 예산을 증액하고 21년 9월부터 전문대 저학년, 일반대 저학년도 내백화를 통해서 직업 능력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협약도 체결하고 있어서 이렇게 현장 적응률을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학생들이나 전문대학 일선에서
레베카나 이런 훈련들을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런 실태를 좀 조사하고 이렇게 지금 이게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취업률도 좀 높이고 직업 능력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혹시나 가족 회사 분들의 HRD 역량을 좀 높여 드린다면 국가 HRD 역량에도 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게 전문대학의 발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빠르게 이제 현행 실태 조사를 좀 했고요,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개선안을 조금이라도 좀 도출해봤고 전문가 자문, 그다음에 우수 사례도 좀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4가지 정도 관점을 가지고 조사를 좀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 훈련에 많은 역할을 하는 조직이 이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인데 이 논의 구조에 전문대학이 충분히 좀 참여하고 있는지 봤는데, 사실은 17개 시도의 내용을 잘 공개도 잘 안 되기도 하는데요, 많은 곳에서 참여하고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대 직업능력 개발 과정, 훈련 과정을 개설하는데 좀 미리부터 좀 계획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게 좀 평가 절차나 이런 걸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간소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레베카가 이제 저학년까지 확대가 됐는데 여기에 혹시 제도적으로 미비한 게 없을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윤 처장님 말씀하실 때도 성인분들 그 온라인 교육을 좀 선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온라인 플랫폼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방안을 제시해 드릴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고 하면 학생들은 취업 가능성을 높일 것 같고요, 전문대도 직업 교육과 훈련을 동시에 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현업에서는 결국은 이제 스킬 높은 인재를 채용하고 HRD 역량도 높여서 기업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는 이제 고용부의 훈련은요, 개인 주도와 기업 주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민간 있고 공공이 있는데, 공공은 이제 폴리텍이나 한기대처럼 이런 대부분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민간에서 참여하려는 교육 훈련 중에 전문대가 참여가 굉장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4차 산업 해가지고 K 디지털 트레이닝 이런 쪽에 많이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많이 미진한 상태고요. 그나마 그 공동훈련센터 해가 피텍 사업에는 많이 좀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전문대학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그 심사 평가 기준 프로세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11월 정도에 이제 공지를 하면 4월 정도에 이제 실적이 있는 경우는 실적까지 같이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관 인증을 받고 싶은 경우는 역량을 가지고 이제 인증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평가도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우측을 보시면요, 이제 실적이 있는 기관하고 이제 신규 기관이 좀 다른데, 실적이 있는 기관의 경우는 그게 이제 실업자하고 재직자 트랙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재학생 트랙이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평가하는 지표도 그 역량 평가를 하는데 현장에 가서 이 기관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인프라와 전담 인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높은 점수를 받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평가라든지 역량 평가 이런 쪽에 좀 간소화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23년도에 교육부 여기 유현진 사무관님 계신데요, 고용부 쪽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많이 간소화를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문대학이 기관 인증을 받고 있잖아요. 그 인증 평가를 하는 경우에 19개 지표 중에 한 11개 정도로 이렇게 축소를 해주셨습니다. 뭐 인프라라든지 뭐 전달 인력 이런 데는 충분히 이제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NCS 편성을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고요.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가지고 진입을 할 수 있게 했는데도 많이 이렇게 진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23년 기준으로 훈련 그 현황을 좀 분석해 봤는데요. 약 400명 정도, 400만 명 정도 그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이게 경제활동 인구가 2,900만으로 생각하면 한 13.6%다. 이게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재직자 교육이 있고 실업자 교육이 있습니다. 재직자 교육이 하면 327만 정도 되고 실업자가 66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순서로 보시면은 사업주 훈련, 내백화, 국가인적자원, 일학습행 이렇게 재직자 교육이 많고요. 실업자 교육 같은 경우는 내백화, 국가 기관 전략 산업이 그 다음 순위입니다. 이 국민 내백화 재직자 훈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NCS 분류 기준인데요. 여기 이제 산업군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하는 곳이 이제 정보통신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회계 사무, 그 다음에 보건의료, 음식 서비스 이런 쪽에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이미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실 활발하지 않은 데는요.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직자 훈련 중에 성별, 연령별 그리고 학력별로 좀 분석을 해드리면 우선 성별로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재직자다 보니까요. 재직자 전체가 한 2,800만 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이 327만 정도면 11.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좀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남녀 성비로 보면은 이게 구성비에 또 비교적 이렇게 잘 맞게 참여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이 재직자 교육은 이 좌측에 이렇게 표현해드린 거는 실제로 비율이 되겠고요. 하늘색으로 우측에는 이제 재직자의 연령비입니다. 20대가 13.1%, 30대 19.2%, 40대 이렇게 되는데요. 이 연령대 비율로 봤을 때 20, 30대가 자기 개발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력을 기재하는데 기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한 87만 정도가 기재를 하셨는데 비율로 이렇게 봤을 때 대졸 이상이 50%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게 학력이 높을수록 훈련을 많이 하는구나. 우리 전문대학 졸업생들 많이 불러가지고 여기에 수요가 많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업자 훈련 쪽을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그 학력별로 보시면요, 전문대학하고 고졸 그 학력을 가진 분들이 그 실업 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을 굉장히 활발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짐작이 가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보셔도 이 30대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성별로 보면은 남성 같은 경우는 국가 기관 전략 산업 분야, 그다음에 여성분은 내백화 훈련에 굉장히 많이 좀 참여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업자의 내백화의 연령 이게 이 NCS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보건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성분들께서 여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되고요. 경영회계 사무 이쪽도 높고 정보통신, 음식 서비스가 내백화 훈련에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 아닌 분야도 수요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훈련 기간에 대한 겁니다. 22년의 자료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서 22년에 전체 이제 한 7천 개가 조금 넘는데요. 59.3%는 100명 이상의 훈련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요, 사실은 굉장히 영세하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문대학하고 일반대 여기 더 많이 이렇게 참여해야 되는 그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4년도에 이 통계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이 워크넷 들어가 가지고 대학이라는 키워드로 조회한 겁니다. 조회해보고 필터링 했는데 레베카 카드 훈련이요 139건 있는데 그중에 전문대학은 39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참여가 미진하다고 보고요.
K 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총 33건이 있었는데 일반대가 모두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규모도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주가 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일반대 한 700여 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일반대고 동의과학대 한 곳에서 한 4건 정도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행히 피텍하고 피텍에 이제 재직자, 재학생 틀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그 활발하게 좀 운영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 연구를 좀 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권현영이라고 하시는 분의 연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 내외카 훈련이 이 정규직 취업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취업 일자리가 급여하고 이렇게 연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긴 하는데 이게 급여하고 연동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연구진에서 좀 생각하는 건데요. 재학생한테도 열심히 참여하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원인 분석을 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 회계, 사무, 음식 서비스 이런 쪽에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좀 낮은 급여 수준이 좀 낮은 일자리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면은 좀 더 급여 수준이 높은 그런 고수준의 어떤 훈련을 누군가 개발해야 되는데 아마 고등교육기관에 있는 전문대 일반대가 좀 참여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겠나 싶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대 저학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문대 평가하는 트랙이 나타나 있지는 않아서 이건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포인트는요. 인자위에 우리가 이제 좀 참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주도 그 교육 훈련을 이렇게 스케줄링하고 운영하는데 많이 관여를 하는 조직인데요. 제가 홈페이지를 이렇게 봐도 지금 현재 기억나는 곳은 세종, 그다음에 제주, 그다음 대구에 또 훌륭한 분이 계셔가지고 참여를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공개가 안 돼가지고 잘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챗GPT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직업교육 선진국에서 교수님들 역할이 계획 단계부터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교수님들께서 갖고 계신 그 학문적인 지식이 산학 연계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바로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이제 훈련을 참여하는 거 아까 270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많이 활성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고용부도. 그래서 기업의 포괄 과정 인정제라고 하는 훈련을 잘 하는 기관이나 공동훈련을 하는 인적자원위원회 이런 쪽에는 자율성을 좀 부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기업이 단독으로 자체 훈련을 하면은 이거를 탄력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이제 시범 운영을 좀 해본 것 같고요. 법령을 이렇게 제출을 했었는데 작년에 통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도 다시 발의를 할 것 같고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전문대가 내백화를 가지고 재학생 대상으로 훈련을 할 때 전문대학 안에서 운영되는 것도 계획을 할 수 있게 좀 탄력 운영제를 좀 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인학자 온라인 강의를 좀 설행하는 이유는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플랫폼을 좀 찾으려고 했는데요, 워낙 이게 깐깐합니다. 고용부 LMS가.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한데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한기대에서 2019년부터 이 LMS를 분양하는 제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콘텐츠를 갖고 있는 분들은 마켓에서 판매도 가능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스마트 트레이닝 에듀케이션 플랫폼입니다. 요거를 2024년 5월 기준으로 한 700여 개 기관이 사용을 하고 있고 15,000개 가정, 그다음에 65만 훈련생이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문대에서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을 했는데요.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7가지 포인트를 잡았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정책에 공감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네 번째는 그 구성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다음에 새로운 교육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겠는지.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이게 선진국 대비 아마 좀 낮을 건데요. 여기에 새로운 교육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소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요, 짧은 기간 한 2주 정도 했는데 전국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전체 1166분이죠.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쉬운 거는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 부울경에서 학생이 32%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 특별히 좀 만나 뵙고 감사드렸습니다. 부울경에서 해줬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 경향만 그냥 흐름만 파악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이제 그 계열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학생이나 교수님 같은 경우는 고르게 좀 참여를 하신 것 같고요. 산업체분들은 이 소통을 하는 학과가 어떤 계열에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학하고 많이 소통을 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도 비교적 많이 이렇게 고르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로는 일정 수준 이상 좀 참여한 걸로 분석하고요. 2년제, 3년제 중에 2년제가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되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게 산업체 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여쭤봤습니다. 한 3분의 2가 50인 미만입니다. 잘 보시면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다 보니까 전문대학 학생의 한 3분의 2 정도는 50인 미만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1년 내 이직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이런 게 다 연관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물론 작은 기업이라고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기업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가 좀 연관성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문 참여하신 분들의 연령을 보니까 학생들은 학령기 학생이 많이 좀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수님들께서도 젊으신 분들, 그다음에 산업체 분들은요, 여기 소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표님이나 임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연령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용인데요. 정책에 대한 공감도는 되게 높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인데요. 교육부 노력하는 부분, 그다음에 300에서 500만 원 차등, 그다음에 이제 자가 부담하는 이런 건데 자가 부담만 조금 이렇게 어려운데요. 사실은 그래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 배움 카드를 저학년이 쓸 수 있는 걸 알았냐고 여쭤봤는데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참 이게 지금 조금 예상하는 기대 효과를 여쭤봤는데 취업 능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공감을 하는데 자격증이 굉장히 높습니다. 산업체분들도 자격증이 높다는 걸 좀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홍보 채널은 어느 게 좀 유효한가 여쭤봤는데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신데 홈페이지에 잘 게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측에는요 충분히 얻었나고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한 반 정도가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좀 반영을 해야 될까 하는데 이 반영한 게 대부분이 이제 4.0 이상이니까요 공감을 얻은 걸로 보여지고 교육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훈련 방법이나 편성 이런 거 그다음에 학점 인정 자격증 이런 게 다 지지를 받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개발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우측에 보시면 어떻게 편성을 하는 게 좋겠는지 여쭤봤는데 한 세 가지 중복했는데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학 때도 괜찮다고 하고요. 산업체분들은 주중에 하시면 야간에 해야 되고 주말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교수님들께서 잘 보시고 개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내용은 시수인데요. 짧은 걸 좋아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교수님들께서 개발하신 적합한
그 수준의 시술을 제시하면 그걸 수용하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오프 여쭤봤는데 온오프 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격에서 좀 이렇게 들어야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요. 다음으로 이제 그 첫 번째 내용은 레베카를 발급하겠냐고 여쭤보는 건데요. 17% 빼고는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불편한 게 있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시간이 없고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아주 높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문대학 내에서 이걸 개설하면은 지지하냐고 했는데 모두 다 지지를 하고 계십니다. 산업체 학생. 그다음에 참여하겠냐고 했는데 참여하시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요, 산학협력을 통해서 위탁을 좀 기업에서 줄 수 있는지, 그다음에 교수님께서는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간소화 측면인데요.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 이미 굉장히 전문성이 높습니다. 고용부에. 그런 경우에는 유사한 직종의 과정을 개설할 때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 훈련 가칭, 탄력 운영제 여기도 교수님과 대뿔센터, 그다음에 공동훈련센터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인자위에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안을 지금 현재 한 3개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평가 트랙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만족도 조사는 기본적으로 가고, 내일 배움 카드 발급만 하지 말고 활발하게 운영하는 건수나 시간수, 그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점이나 이런 것들 좀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연구진의 견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자위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고용 간서라든지 그 산인공 같은 경우는 필수로 당연직으로 참여하는데, 국가 발전을 위해서 고등교육기관은 당연직으로 좀 참여하는 걸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실무협의회도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전문대학 일반대 좀 참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칭 탄력 대학 훈련 탄력 운영제도 기업의 그 안을 좀 참고해서 전문대도 새로운 조항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훈련을 잘하고 있는 사례들을 좀 수업한 건데요. 제주 한라대에서는 사실은 한 650명 정도의 훈련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 인자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 외국인 카지노 딜러 육성하는 일도 해서 지역에 일을 수 있게 돕고 있기도 합니다. 우수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영남이공 피텍 공동훈련센터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전주 기전대인데요. 여기는 이제 산림청하고 숲 지도사 양성 과정을 운영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훈련을 운영하시고 난 뒤에 비교과 학점 인정제를 운영하시면 아마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자부담이 조금 어려운 거는 뒤에 이제 장학금으로 좀 돌려주거나 뭐 이런 제도를 하시게 된다면 레베카를 통해서 교육부에서 생각하시는 그 취업률도 높이고 직업 능력 개발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아젠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차별화된 훈련 직업 교육 훈련 과정을 만들어서요 온오프로 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국민 평생 직업 능력을 개발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든든한 동반자가 전문대학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